자, 안녕하십니까. 건해소리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이죠. 윤석열.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란죄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여러 명이 있었고 어떤 때는 제가 뽑은 사람이 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윤석열이 됐을 때도 좀 이상했지만 그냥 대통령이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전에 대통령들이 쭉 이렇게 보면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대표적이라지만 그 속마음하고 겉에 보이는 거하고 틀린 이중적인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치물을 전혀 먹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선하게 아마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한 60대, 70대, 80대 이런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가졌던 어떤 그런 이제 이념이나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투표를 하고 분위기에, 그렇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기존에 나이 드신 60대 이상 분들, 이런 어른들에 대한 좀 안 좋은 불만들이 상당히 많죠. 좀 지난 선거에 이상한 이슈들도 있었지만 윤석열에 대한 굉장히 좀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양면성을 가진 인물이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적인 그러한 활동을 전혀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사람이 장점도 될 수 있었지만 특히 검찰이란 조직에서 오랜 세월 동안 몸담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명하복 또는 위계질서 또는 지시하고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그런 조직의 아주 경직된 특성들, 제한적 특성들, 국한적 특성들, 권력 지향적인 특성들, 기득권적인 특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고 저는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찍지 않았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람 엊그저께 재판하는 걸 잠시 봤는데 저는 내용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법조인 판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된 사항을 무죄 때린다는 건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재판을 해서 무죄가 나오고 가벼운 처벌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법조인인 걸 포기하는 사태까지 오는 거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이런 건 못하죠. 이런 거를 또 듣기 민망한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없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자기들이 변명회피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저는 윤석열이 그런 재판 내용보다는 그 사람을 계속 쳐다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 표정 보셨어요? 윤석열이 표정? 거만하죠. 자신 차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거만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위축되거나 약간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거나, 그런데 이 사람 제가 볼 때는 인지 능력이 저하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시민 작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지 능력이 부재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미소를 짓더라고요. 야,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나 여러분 같은 일반적인 분들은 재판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뭘 잘못해도 혼나고 그러면 그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미소가 지어지나요? 틀린 비유 같다고 얘기하실 분도 있겠지만 유치해서 좀 느껴볼 수 있죠?
재판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재판도 아니고 본인에 대한 재판이고, 어쨌든 본인이 어떤 평가받고 확인받고 판단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질까요? 저는 정말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완전 생또라이거나, 하나는 정말 머리가 좋거나. 머리는 좋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똑똑하다고 현명한 건 아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는 뭔가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법을 엄청 아니까, 법을 정말 잘 아니까 이런 정도는 헤쳐나갈 수 있고 이런 정도는 충분히 반박이 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아는 한도 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이가 법을 안다는 거지, 법을 안다는 의미가 자기가 알고 싶은 법, 자기가 알고 있는 법만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동이 자기의 법에 의해서 합리화시켜서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법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법이 정의하는 게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로 간의 사회에서 다투는 폭력 같은 것이 저는 개인의 어떤 사소한 다툼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법은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그건 국가에 대한 폭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하는 행동은 국민에게 폭력을 가한 겁니다. 그렇죠? 군인이라는 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개인 간의 주먹이나 몽둥이나 이런 살인도구나 똑같은 거죠. 비교를 하자면. 자, 윤석열이가 재판을 받을 때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하죠? 저는 정말, 저도 전에 여러 대통령들이 그런 정치 보복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그만하지. 서로 통합해서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하고 그래서 잘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 나왔을 때도 그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도 했어요. 저는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저도 생각을 바꾼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에 관련된 사람들, 특히 주모한 사람들, 주동한 사람들, 동조한 사람들, 물론 지금 재판에서 증언하는 그런 대대장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요. 왜냐, 그 사람들은 일관적으로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진실을 있는 사실 그대로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보여요. 물론 그거에 대한 판단은 법이 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법관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나 느낌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표정이나 눈빛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주장을 바꾸질 않습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눈빛이 틀리지요. 주의가 산만하고 내용이 끝이 흐리지요. 그리고 어설프게 이야기하죠. 절대 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 거 같다. 이렇게 얼버무려 이야기하고 내용이 자꾸 바뀌지요. 오늘 얘기하고 며칠 후에 얘기하고 한 달 후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특히 저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느끼죠. 핸드폰 제출하라 하는데 핸드폰이 없다. 바꿨다.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사람들 다 보이죠, 속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실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윤석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검찰 출신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한순간 헷가닥 돌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게, 검찰 출신 중에서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든지 그렇죠.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중간에 많이 변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지만 그들 조직에서 나온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나올 확률이 진짜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검찰을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 정치적인 역량, 타협과 이게 되겠어요? 협력이? 여러분, 검사 오래 한 사람이 주위의 사람들하고 협력이 될까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검사 만나본 적 있는가요? 아마 이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에 나타나지도 않을 거래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96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 다닐까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같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그런 술집이나 뭐 이런 거 다닐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윤석열이가 대통령에 있을 때 그 TV나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어디죠? 시장 갔을 때 그 이재용 삼성 회장 뒤에 사람들 쭉 그 기업인들 서 있고 그 앞에서 그 떡볶이인가 뭔가 처먹으면서 그거 찍어서 주고, 야, 이게 무슨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그 욕하는 것도 많이 나왔죠? 그 넥타이 뭐 이것 때문에 이 새끼 뭐 하는 소리도 나왔고. 사람이요, 이 정도 삶을 살았으면 삶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게 다 습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다시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뿐만이 아니죠.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이런 희한한 사람들. 자기들이 하는 게 무슨 옛날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고객이 빳빳이 서가면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인가? 그 나라 법인카드로 빵을 몇백만 원치를 사갖고 직원들 안 나눠주고 집에 가 처먹었나?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TV에 많이 나왔죠? 그 하루에 돈을 뭐 4천만 원씩 나눠준 적도 있다고 하죠? 이 미친놈들이, 정신 나간 놈들이고. 우리 국민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세금 내는 게 아깝잖아요. 특활비와 특경비가 뭔데? 그거는 나라 세금 아니에요? 하물며 국정원이 쓰는 돈도 일반처럼 다 그렇게 오픈을 안 할 뿐이지 자료가 다 있어야죠. 자료 영수증 없으면 어디에 썼다고, 어디 사용했다는 데는 그런 내역을 다 보고서라도 써내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거를 물론 이렇게 오픈하는 건 안 되지만 세금이잖아요. 아무리 그런 일을 해도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닌 겁니다. 세금인 거지. 세금은 1원 한 장 쓰더라도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정신 못 차리는 행동입니다. 뭐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윤석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런 또라이가 또 상또라이가 없죠. 여러분, 제가 격한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욕하고 싶은데 차마 제가 욕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이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을, 이 사람이 그 시간을 개판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시간, 이 사람이 한 행동과 말과 이런 것 때문에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왜? 이유가 뭐죠? 그걸 왜 용서해야 되죠? 짜증나게, 그죠? 여러분, 정말 신중해야 돼요. 젊은 사람이고 나이 먹은 사람이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선거 때 그 희한한 놈들, 여염남엽 갖고 얘기하는 놈들, 거기에 헷가닥 속아서 투표하는 사람들, 앞으로 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고, 앞으로 이번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계속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회 선거나 여러 선거가 있을 건데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뭐가 옳고 그런지 최소한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득금이라는 게 사람은 다 있습니다. 맥락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정말 그걸 애써 무시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보세요. 봐야 됩니다. 그래야 윤석열이 같은 이런 놈 때문에 우리 삶이 영향을 받고 피폐해지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말 정신 차립시다. 자, 오늘은 윤석열이 얘기하다가 좀 열이 받았는데 정말 짜증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되겠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신격화시키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해소리의 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